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상할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고 보시는 분들도 각자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 입지 변화, 수요, 공급.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영향을 주겠지만 가격 예측에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가격 예측을 할 때 공급 이외의 나머지 요소는 참고만 하고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부터 그 이유가 뭔지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지표 항목에는 금리라든지 통화량, 물가지수, 국내외 경기지표 등 다양한 요소가 있고 아파트 가격에 분명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이런 경제지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예측을 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사용하기 어렵다가 맞을 겁니다. 경제 지표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업을 하는 분들을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조차 경제 지표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 예측이 정확도가 높고 쉬운 일이었다면 경제 위기라는 말은 없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 지표는 지역 간 가격 흐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지만 부산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금리나 통화량 같은 경제 지표가 서울과 부산이 다를까요? 경제 지표는 똑같은데 지역별로 가격 흐름이 다른 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제 지표는 예측이 어렵고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입지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입지 변화라고 하면 호재나 악재로 이 지역 입지 가치가 바뀌는 이벤트를 뜻합니다. 가장 큰 입지 변화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일자리, 교통, 학군이겠죠. 우리 동네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명문 학교와 유명 학원가가 생긴다든지 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이런 대형 호재가 결정되고 발표되기 전에 아파트를 들고 있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발표가 돼서 모두가 알게 되면 호재가 반영된 가격으로 거래가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는 LH 직원도 아니고 지인 중에 결정권자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호재가 터질지 안 터질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호재가 발표되었다고 해도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하철도 발표 후에 현실화되는데 10년은 생각해야 되고 학군도 형성되는데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에도 가격은 오르고 내리는데 그건 호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발표된 계획이 취소된다면 호재로 오른 만큼 다시 내려갈 겁니다. 최근만 해도 GTX D 노선이 김부선이 돼서 실망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은 크지만 예측이 어렵고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너스로 생각하는 게 좋고 그래서 가격 예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요 항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 건데 인구수나 세대수를 주로 봅니다. 아니면 새로 결혼을 하는 초혼수나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를 볼 수도 있고 집을 구매할 만한 30대에서 50대 인구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수요 항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2, 3년 만에 30%가 떨어지기도 하고 1, 2년 만에 2배로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구수는 2, 3년 만에 30%가 줄 수도 없고 1, 2년 만에 2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10년, 20년 길게 보면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겠지만 저는 10년 뒤까지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능력이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4년 정도의 단기 예측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2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 안에 수요가 급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에서 4년 단기 예측에서는 수요가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변하지 않는 값, 즉 상수로 취급합니다.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상승과 하락은 결국 공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해서 부족해지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해서 과다해지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적정한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 수요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는 게 적정한 공급량일 텐데 수요는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섞여 있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요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면 분양이 다 안 되고 남아서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나 많이 쌓여 있다면 공급 과다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거나 거의 없다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공급 과다 상태인지 공급 부족 상태인지는 미분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려면 미래에 그 지역 공급이 과다할 건지 부족할 건지를 예측해야겠죠. 아파트를 공급할 때 과정을 생각해보면 분양 후에 입주까지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분양을 약 3년 전에 하니까 분양 물량을 알면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알 수 있겠죠. 가격을 예측하려면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지표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요소 중에서 입주 예정 물량만이 3년 뒤에 입주량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선행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금리를 안다고 3년 뒤 금리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입주 예정 물량을 알면 3년 뒤 입주량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알려주는 입주 예정 물량만 보면 아파트 가격을 완벽히 예측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3년 동안 공급되는 공급량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공급량이 적정 수요보다 과다할지 부족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나 공급 과다는 가격이 오르고 내릴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지 무조건 실제 가격 변화로 이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공급 이외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격 예측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급인 것은 맞지만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되 항상 예측이 틀릴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격 예측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공급 이외의 요소에 너무 빠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에 정부는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려서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신도시를 만들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되 가격 변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